그러시구나. 아우, 저는 이제, 어, 종교하면, 종교는 없어요. 저는 종교를 믿지를 않아서. 저는 종교를 믿지를 않아요. 뭐, 종교 믿는 분들을 보면 참 대단한 것 같아. 꼬박꼬박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일요일 날마다 교회 다니시고. 근데 저는 오늘 그냥 늦잠 자고, 그냥 하루 종일. 예, 그러네요. 바나나 드세요, 바나나. 그래서 저는 내년 1월 18일 이전을 기대를 하고요. 또 내일 12월 1일이죠, 내일. 근데 현직 대통령이 12월 3일 날 기자회견 한대요. 완전히, 완전히 그냥 12월 3일 날 대국민 기자회견을 한답니다. 국민 여러분, 고맙습니다. 1년 동안 여러분들이 내란 무리를 선동해 줘서 제가 대통령이 됐습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국민 여러분, 이제 국민 여러분, 주식 경제를 살려주겠습니다. 주식으로 돈 벌게 해 드리겠습니다. 근데 주식, 이재명 대통령 주식 아주 잘하는 거 알죠? 이재명 대통령이 국방위 소속으로 있을 때 어디 현대전공인가 주식 샀다고 그랬잖아요. 그 양반이 어디 책인가 나온 거 보니까 1980년대에 사법고시 패스하고 아주 훌륭한 엘리트로 살고 변호사 해서 돈을 얼마나 벌었겠어요. 근데 주식을 그때부터 한 거예요. 이 양반도 주식. 근데 집사시구나. 아유, 집사님 축하드립니다. 안양에 사시는구나, 안양. 이루리님은 안양에 사시나 봐요, 안양. 음, 안양 평촌에 있는 서울구치소하고는 뭔가요? 서울구치소가 평촌에 있죠? 평촌? 평촌에 있나 그럴 거야, 아마. 제가 안양구치소를 다녀왔어요, 제가. 안양구치소를 갔다 온 게 벌써 25년이죠. 25년에 전에 면회를 다녀왔어요, 제가. 그때는 이제 그 제가 다녔던 회사의 회장님 면회를 다녀왔죠. 의왕시구나, 의왕시. 맞아, 거기 그 과천, 거기서 좀만 넘어가면 이제 과천이잖아요, 그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배가 막 시꺼져요. 음. 근데 요즘 그 서울에 자가를 가지고 있는 대기업에 다니는 김낙수 부장 이야기, 그거 요즘 제가 어제 걸 못 봤어요, 어제 걸. 대한민국에 대기업 다니면서 본사 팀장까지 하고 임원 못 돼가지고 현장으로 좌천돼서 안전팀장 하면서 아침 7시부터 아침 체조 시작 연단에 올라가서 마이크 들고 매일매일 외치는 김낙수 부장. 그게 접니다. 저요. 그게 저요. 그게 접니다. 내일도 아침에 5시에 일어나서 또 새벽 7시에, 7시가 아니라 6시 50분에 합니다. 6시 50분에. 먹방 안 찍어서 그렇지, 엄청 많이. 저 먹방 요즘은 먹방 요번 주에 이제 다음 주 주말에 가야죠. 다음 주 주말에 이제 먹방 찍으러 갑니다.
벌써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한 지가 이제 1년이 돼 가잖아요. 참 세월이 참 빨리 가는 것 같아요. 그 사이 저는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저는 뭐 현장에서 열심히 예, 열심히 예, 안전 체조시키고 또 대통령한테 직보하기 싫어서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서 하루 종일 햇빛 쳐다보면서 돌아다니면서 근로자들 다치지 않게 안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1년 5개월 남았는데 사실 윤석열 대통령이 아직까지 재임하고 있다면 윤석열 대통령은 2027년 5월까지 근무를 하게 돼 있어요. 5월 달에 인수인계를 후임 대통령 하니까 저도 2027년도 2월 28일까지 이제 근무를 하게 돼 있어요. 정년을.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어, 그 민주당의 탄핵, 그 다음에 대통령실 예산 이런 것을 장난친다고 그래야죠. 장난친다 그래야죠. 그걸 진짜 정책으로 승부 본 게 아니라 어느 한 사람의 지시에 의해서 장난을 치는 바람에 윤석열 대통령이 그거를 척결하고자 계엄령을 선포했는데 이 군 조직이 조금은 에, 아우 김할배님 반갑습니다. 봉팔이시구나. 아 오래간만에 오시네. 아 우리 봉팔이님 오시면 방이 확 삽니다 이제. 확 삽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 계엄 선포한 지 1년이 넘었는데 저는 어떤 변화가 있냐면 1년이 또 지나니까 어떤 게 있어요. 제가 월급쟁이에요. 월급쟁이. 서울 대기업의 김낙수 부장은 그 얘기 안 하는데 월급이 무지무지 많이 깎였어요. 또 4년, 5년 동안 월급이 해마다 깎입니다. 해마다. 근데 얼마씩 깎여요? 1년에 월 100만 원씩 깎여요. 월 100만 원씩. 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월 100만 원씩 깎여. 그러면 5년 동안 얼마가 깎인 거예요, 도대체. 예? 고맙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월급이 또 100만 원이 깎이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첫 해는 150이 깎였고요. 월. 그 다음에 두 번째 해는 100만 원이 깎였고요. 또 세 번째는 130만 원이 깎였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번에는 100만 원. 요번에 또 100만 원이 깎여요. 그럼 도대체 얼마나 깎이는 거예요, 도대체? 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최저임금에 다가가고 있습니다. 그래도 열심히 다니고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유튜브도 해서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직장인이 월급이 꽂히고 월급 바라보고 일하는데 5년 동안 임금 피크제 들어와가지고 월급이 절반보다 더 깎였어요. 네? 월급이 반토막 났습니다. 뭐 주식 5,000포인트 가서 뭐 주식이 뭐 따블이 됐다는데 저는 월급이 반토막이 났어요. 월급. 제가 정년퇴직하고 나면 보여드릴게요. 제가 지금은 보여드릴 수가 없지만 정년퇴직하고 나면 제가 보여드릴게요. 월급이 5년 전에는 이렇게 받았는데 지금 이렇게 받습니다. 제가 거짓말인지 아닌지 한번 검증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야, 저 사람 저렇게 맨날 나와서 거짓말 치냐, 뭐, 계엄군에 나가려고 했다고 하질 않았나, 용, 의원 구치소에 면회를 다녀왔다는 얘기를 하지 않나, 특검에 불려갔다 왔다고 얘기를 하지 않나, 주가 조작했던 회사를 다녔다고 하지를 않나, 저기 팽목항 앞에 있는 섬에 가서 보물을 250조를 찾으러 갔다 왔다고 하지를 않나. 다 사실이야, 다. 다 사실.
그리고 뭐 대기업에 다니면서 음, 뭐 팀장을 해봤다는 둥, 대기업이 어딘지도 알려주지도 않으면서 무슨 대기업이냐고 하는 둥, 월급이 뭐 5년 동안 반이 깎였다는데 저런 거짓말 같은 얘기를 여러분들은 많이 들었잖아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예. 제가 뭐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제가 거짓말하지 않아요. 월급이 반토막으로 깎였습니다. 너무너무 기가 차죠, 기가 차. 그래도 어떻게 해요? 목구멍이 포도청인데. 그래서 저는 그냥 그래도 이 또한 행복하리라. 예, 이 또한 즐겁고 또 내일도 출근할 수 있는 곳이 있어서 행복하다.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저는. 그 와중에 정말 정상적으로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 참 어, 행복할 텐데 나라가 그 이상하게 음, 돌아가고 있는 마당이 너무 좀 한심스럽고 억울합니다. 억울해. 어찌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그 한 달만 참으면 될 거를 왜 하필이면 12월 3일 날 계엄령을 선포했는지 그것도 좀 궁금하고. 근데 많은 국민들도 국무위원들도 왜 계엄을 지금 해야 됩니까? 라고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그 마음을 헤아리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는 거. 근데 결국 계엄을 선포해 보니 그 반대 세력이 온통 방송을 장악해서 나팔수 역할을 했잖아요. 그리고 최근에 YTN은 유진그룹인가요? 거기서 인수한 걸로 거기다 매각을 했는데 그게 무효다. 무효로 됐잖아요. 무효로. 뭐 혹시 뭐 김어준한테 넘겨주려고 그러나? 김어준한테 팔으려고 그러나? YTN을? 음, 맞아요. 열심히 사는 사람한테는 아주 악이 되는 것 같아. 악이. 그래서 좀 뭐 뉴스도 안 보고 그냥 삽니다. 그냥. 근데 네이버에 보니까 설탕이님 오셨네. 그 우리 설탕이님이 그 꽃별이님이잖아요. 네. 그 양태희님 반갑습니다. 옛날에 그 이 환타를 저희 가평 주말 주택으로 택배 쿠팡으로 한번 보내셨다가 끝내는 환불 받으셨나요? 우리 그 설탕이님. 예, 그때 환불 받으셨죠? 그때 아마 환불 받으신 것 같아. 얼마나 억울하고 답답할까요? 맞아요. 지금 음, 그 이루리님 말씀처럼 제가 요즘 뭘 많이 보고 있냐면 윤석열 대통령이 그 내란 혐의 재판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저는 정독을 하고 있어요. 왜냐면 그런 그 재판 과정을 실제로 보지 않으면 무슨 얘기하는지 잘 몰라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그 누구한테 얘기했냐면 그 내란 특검 말고 그 누구죠? 백대현 판사가 집행하는 그 공무 집행 방해죄 그걸로 지금 재판을 받고 그걸로 지금 구속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얘기하는데 왜
한남동에 군사보호구역인데, 아니 거기를 그냥 무단으로 들어와서 대통령을 끌어내고 구속시킨 것은 정당하지 않다라는 얘기를 엄청 어필을 하더라고요. 그건 맞는 얘기 같아요. 목적이 대통령이니까 이 권력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이 공수처를 데려다가 그냥 마구잡이식으로 끌고 간 거잖아요. 여러분 그걸 다 보셨잖아요. 작년 1월 이후에 풀려났잖아요.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풀려나고 난 이후에 계속 그 내란 특검에서 구속을 시켰잖아요. 결국에는 7월 달에. 그런 행위들이 다 그게 다 불법 행위다 이거지. 불법 행위. 여러분들은 아니 뭐 간첩자인데 뭐 불법이 어디 있고 그래. 윤석열 대통령이 간첩입니까? 아니면 내란범입니까?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에 1월 18일 전에 그냥 1심 판결하기 전에 석방이 돼서 불구속 상태로 그냥 재판받는 걸로 그렇게 가고, 결국에는 이제 2년 3년 지나면 현직 대통령도 레임덕이 올 거 아니에요. 그때 진실이 보일 것이다. 네.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은 여기 한 명이잖아요. 한 명인데 아니 대통령의 마음을 헌법재판소가 압니까? 판사가 압니까? 그냥 근거만 되는 거 아니에요. 대통령이 계엄령 선포할 때 국무회의 했습니까? 한덕수는 안 했대. 한 건지 안 한 건지 모릅니다. 그래요? 그러면 위법하니까 대통령이 이건 독단적으로 했으니 파면합니다. 문영배 이거 다시 까야 돼. 그 탄핵했잖아요. 근데 아니 CCTV가 나왔네. CCTV가 나왔어요. 재판장에서. 그리고 김용현 장관 재판하는데도 국회에 수천 명이 민간인이 들어간 이유도 나왔고, 그 수천 명의 민간인이 정말 선량한 시민이었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노조원들이 거기 들어가 가지고 떼쓴 거예요. 그리고 곽종구는 실타는 갖고 가지 말라, 자기가 지시했대. 자기가. 근데 그 전에 김용현 장관하고 국회에 들어갈 때는 실탄을 갖고 들어가지 않는다. 그리고 진짜 말 그대로 국회에 들어가서 국회의원들과 일반인을 분리를 해서 국회를 통제는 할 수 있어요. 질서 유지하면서. 근데 뭐 끌고 나와라 뭐 그건 없었잖아요. 그 끌고 나와라는 것은 국회의원 열 몇 명에 대해서는 조사를 하겠다는 얘기지. 조사. 네? 민혜경님, 고맙습니다. 윤어게인이 맞습니다. 계몽령으로 나라의 실정을 알게 된 거죠. 국민들이 정신 차려야 자유대한민국으로 되돌아올 수 있습니다. 맞아. 이렇게 한 명 한 명이 늘어나면, 맞아. 윤석열 대통령이 얼마나 억울했으면, 얼마나, 내가 대통령인데 국회에 오지도 못하게 했고, 민혜영님은 처음 오시는 분 같아요. 너무 좋은 말씀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저는 단지 윤석열 대통령을 뭐 처음부터 뭐 지지하고 그런 건 없었어요. 그리고 저는 원래 제 유튜브는 이제 3년 됐는데 그냥 주말주택에 가서 먹방이나 찍고, 이제 뭐 그게 잘 안 되고 재미없고 그러니까 뭐 이제 뭐 다른 것도 좀 하고 여행도 하고 막 했는데, 결국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하면서 뭐야,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령 선포했는데 뭐 그게 왜 내란이라 그러지? 그래서 제가 내란은 아니라는 것을 저는 저는 처음부터도 내란은 아니라는 생각을 해왔던 사람이에요. 저는. 왜? 아니 국회 대통령의 고유 사무가 계엄령이 할 수 있는 건데 그걸 못하게 하면 어떡해? 네? 뭐 광주 사태 얘기하나? 광주 사태?
아, 윤 구속해야 된다네. 그 D1 해치냐. 아유. 양태희 님의 그 글을 읽어 드릴게요. 비상계엄은 대통령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 시 적과 교전 상태에 있거나 사회 질서가 극도로 교란되어 행정 및 사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군사상 필요에 따르거나 공공의 안녕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선포한다. 계엄법 제2조 2항 비상계엄이 선포된 때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맞잖아요. 네. 사회 질서가 위험한 거는 뭐 국민이 다 알 것 같으면, 간첩이 어디 있는지 알 것 같으면 벌써 다 때려잡았게. 모르는 거예요. 정말 대통령만. 근데 대통령이 정부를 무정부를 만들려고 국회에서 난리친 것도 아시잖아요. 국무위원을 전부 다 탄핵해서 무정부를 만들어 버리겠다 까지도 갔잖아요. 뉴스에도 나왔잖아요. 네. 맞잖아요. 민주당 국회의원이 이제는 탄핵 4명만 더 하면, 뭐 교육부 장관이 대통령 대행하면 그것도 탄핵하자, 뭣도 탄핵하자, 그러면 국무회의를 아예 못 열게 하면 무정부 상태가 될 것이다. 그 얘기까지 나왔잖아요. 완전히 정부를 전복하고자 하는 얘기들은 왜 안 나오냐 이거지. 저는 그걸 다 들었어요, 뉴스에서. 네. 한남동에 뭐 헬기를 동원하라, 뭐 탱크를 동원하라, 쌩 난리를 친 거 다 눈으로 봤잖아요. 그게 누가 했어요? MBC 방송에서 나팔수 역할을 한 거 아니에요. 네? 야, 정말. 근데 1년이 지나면서 하나하나 양파 껍데기 벗기듯이 벗겨보니까, 예, 첫 단추는 누가 잘못했어요? 한동훈이 잘못했죠. 한동훈. 근데 왜 한동훈이 잘못했냐? 한동훈을 포함시켰어요. 한동훈을. 뭐에? 체포조 명단에. 체포조 명단에 한동훈을 포함을 시킨 거니까 한동훈이가 와 뭐야 날 붙잡아 가려고 그러네. 그래서 한동훈이가 대통령 탄핵 소추하는데 국회의원도 아니면서 국회에 들어가 가지고 자기가 공천권 줬던 국회의원들 한 10여 명한테 탄핵에 찬성해. 그리고 내가 대통령 권한 행사를 할 거야. 그러면서 탄핵하고 나서 대통령실에 가서 윤석열 대통령하고 독대했잖아요. 한동훈이가 윤석열 대통령하고 독대한 거 아시죠? 그리고 한덕수 총리를 국민의힘으로 불러다가 브리핑한 것도 보셨잖아요, 여러분들. 그거 다 잊어버렸나요? 브리핑했습니다. 내가 앞으로 국정 운영을 우리 당에서 할 거다. 그랬더니 민주당에서 또 가만히 있어요. 저것 봐라. 그러니까 어떻게 해? 한덕수를 탄핵했어. 어디 감히 이것들이. 그래서 한덕수를 탄핵하니까 어떻게 해? 최상목이 최상목이가 대행이 됐어요. 그죠? 최상목이 대행이 되니까 헌법재판소장 빨리 임명해. 그래서 어, 윤석열 대통령 쫓아낼 거야. 그게 결국에는 두 명만 해줬잖아요. 그죠? 근데 나중에 한 명 그냥 소리 소문 없이 됐죠. 여러분들 나머지 한 명 마식인가 천방지축 마골피 아시나 모르겠네. 뭐 있잖아요. 마씨. 찌질이 광종군과 비리 홍장원의 거짓 때문에 일이 커진 거고 한동훈의 욕심 때문에. 그러니까 이 3인방이 참, 예. 그러니까 어제 오늘 뉴스에 많이 나왔어요. 양향자 이 여자가, 배현진 이 여자가, 뭐 김건희 여사가 뭐 추하다. 아휴, 그들 대통령 아니 국회의원 누가 시켜준 거예요 도대체. 맞아요. 안 잊어버렸죠. 예, 맞아요.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예. 광주 사태 너무 잘 알죠. 진실을 밝힐 겁니다. 아니 어떤 사람은 광주 사태 얘기하니까 뭐 광주 민주화운동이지 당신 왜 광주 사태를. 아니 광주 사태가 광주 사태였지 지금 그게 바뀐 거지. 뭐 처음부터 광주 민주화운동이었어요? 처음에 광주 사태였잖아요.
그렇죠. 조성관님 말씀이 맞죠. 홍준표가 시켜줬는데 홍준표는 문재인한테 대통령 선거에 나가서 떨어졌잖아요. 홍카콜라. 근데 홍준표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응? 문재인한테도 떨어졌으면서 쪽팔려야지. 근데 문재인이 홍준표 뭐 험담하고 홍준표 못 살게 굴었나요? 안 했잖아. 그리고 홍준표 문재인한테 찍소리도 안 했잖아요. 근데 3년 전에 윤석열 대통령 되고 나서 그 같이 투표해서 2등 한 사람이 어떻게 했는지 여러분들 다 보지 않았어요? 국회의원 응? 돼가지고 국회에 또 대표가 돼가지고 어떻게 대표가 됐는지 모르겠어. 그러면 선거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 67년생 애가 광주 사태 기억이나 하나? 저는 광주 사태를 삐라 보고 알았어요. 삐라 보고. 실제로 광주 사태를 잘 몰라요. 삐라에 나왔어요. 삐라에. 광주에서 유혈 사태가 벌어졌다. 근데 북한이 어떻게 삐라에 그렇게 빨리 나왔는지 궁금해. 작은 아빠 뻘이요. 반갑습니다. 우리 조성관님. 예, 반갑습니다. 어우, 1K님 반갑습니다. 아유, 또 우리 1K님 오시니까 예, 식구가 팍팍 늡니다. 식구가 팍팍 늘어요. 그래서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내년 1월 18일 이전에 석방되는 것을 첫째 슬로건을 걸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빨리 석방이 돼서 석방이 됐다고 해서 뭐 크게 좋아질 건 없지만 아우 60 민혜 형님은 66년생 아우 그래 저도 이제 뭐 전 67년 1월생이니까 뭐 66년생에 하고 학교를 같이 다녔어요. 제가. 저는 67년 1월생이라 66년 말띠하고 학교를 다녔어요. 그래서 학교 폭력 피해를 많이 봤어요. 1월생은 학폭 피해가 많아요. 예. 아, 그러시구나. 보수꿈을 키우셨구나. 맞아. 지금 민주당 편. 민주당 편 많아요. 민주당 편들 많고. 정말, 대한민국이 이렇게 사회가 이렇게 분열화되는 게 참,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너무 우리나라가 조그만 땅덩어리에 정보화 시대, 그 다음에 교통망 확충 발달됐는데도 불구하고 뭐 풀뿌리 민주주의 해가지고 뭐 지방의회 의원, 군의원, 시의원, 뭐 도의원 뭐 하는 사람인지도 모르겠는데 그 사람들까지도 세금으로 먹여 살려야 되는 거 보면 그러니까 그 도의원하고 쌈박질한 경기도 아,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진보의 피를 먹고 커왔다는 것도 모르는 민주주의는 진보의 피를 먹고 살았다. 야, 이거 한번 해야 되겠는데 이거. 사회가 가난해지고 어려워지면 어렵게 살수록 공산화되기가 쉬운 거예요. 사회는 다 먹고 살 만큼 살고 수준이 높아져야 자유민주주의가 되는 거고 어렵고 핍박받고 돈 못 벌고 하면 국가에서 지원해주고 하는 그래서 국가에서 전체 국민을 통제할 수 있는 저 후진국이 아직도 동남아에 가면 공산국가가 있잖아요. 라오스도 공산국가고요. 예. 어우, 헝가리. 윤통과 국민이 진실을 말하고 증거가 넘쳐나고 법률적 조항이 있어도 이재명은 사법부를 겁박하고 좌파 판사들은 이재명의 아부만 하도 나쁜 놈들. 맞아. 복지가 좋아요. 음. 헝가리가 어디 위치가 어디야? 헝가리가 유럽인가? 헝가리가 유럽이에요? 아,
유럽인가 보구나, 유럽. 근데 오늘 월급 200 받아요? 그렇죠. 유럽이구나, 유럽. 세금이 46%네. 와, 세금을 많이 내는구나. 우리도 세금 엄청 걷어 제껴야지, 뭐. 근데 어제 오늘 그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추성호 국민의힘 전 대표죠. 전 원내대표가 내일 이제 구속 심사를 하나 봐요. 내일인가 모레인가. 근데 구속이 안 되면 조희대 대법원장을 압박하겠다 그러더라고요. 그 얘기는 뭐예요? 조희대 대법원장이 3부 요인이잖아. 3부 요인. 행정부 수반 대통령, 입법부 수장 국회의장, 사법부 수장 대법원장, 이 세 명의 축이 이루는 거잖아요. 근데 공교롭게도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재명 당시 대표를 무죄를 준 거를 덜덜덜덜 떨면서 전 떠는 걸 봤어요. 파기환송을 시켰어요. 빨리 대통령 출마 못하게 해 그랬는데 결국엔 대통령이 됐어요. 근데 이재명 대통령하고 늘 만나야 돼 이제. 왜? 3부 요인이니까. 아, 그 결국에는 이제 조이대라는 사람은 이제 이재명 대통령 밑에서 꼬봉이 역할이 될 수 있다. 예. 근데 어, 직위원 판사가 윤석열 대통령을 사형을 줬다. 사형을 구형한다. 아마 대한민국 이거 가만히 안 있을 것 같아. 네? 근데 무죄를 준다. 그런다고 무죄를 준다고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직에서 내려오나요? 안 내려와.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재명 대통령도 결단을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사회의 대한민국의 절반이 윤석열을 지지하고 있고 그 중에 또 절반은 민주당 개딸처럼 민주당을 지지하는 건 좋다 이거예요. 근데 윤석열 대통령을 만약에 사형을 집행을 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근데 윤석열 대통령 무죄로 풀어줬다. 그럼 이재명 대통령은 그냥 대통령이요.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이 그거를 자기 치적으로 세워서 윤석열 대통령 내가 풀어줬습니다. 국민 여러분. 그러니 마음 놓고 생업에 종사하시고 저는 앞으로 주식은 스스로 기업이 잘 되게 해서 주식이 올라가고 나라 소상공인들 먹고 살 수 있는 방법, 그 다음에 집값 안정화하는 거, 그 다음에 기름값 올라가는 거, 그 다음에 전기세 안 올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해외 수출 많이 하겠습니다. 영어 공부 좀 하겠습니다. 해야 되는데 영어 공부를 할 줄 몰라. 난 진짜 이번에 민주당에서 해외 순방한 결과를 이제 점점 안 보여줘요. 해외 순방하는 내용들을 방송에서 안 나와. 왜 안 나오냐? 이렇게 들여다보면 입과 귀로 영어를 해야 되는데 입과 귀로 영어를 할 줄 몰라. 못 알아듣고 못 알아듣고 영어를 할 줄 모르는 거예요. 근데 그 민주당의 이재명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어떤 그 방송의 패널도 그 얘기 하더라고요. 와, 이재명 대통령이 영어를 저렇게 잘할 줄 몰랐대. 영어 잘하는 걸 봤나 봐. 근데 여러분들 영어 못하잖아요. 네? 영어 못하잖아. 유튜브 보세요. 저기 G20에 갔는데 우측에 프랑스 대통령이 뭐 얘기하는데 이재명하고 얘기하는 줄 알았더니 반대편에 있는 양쪽에서 얘기하는 거를 자기 멀뚱히 그 사람들이 뭐 어디 러시아어로 얘기했겠어? 영어로 얘기했잖아요. 영어를 알아들으면 다 대화되는 거예요. 근데
영어를 못하는 것 같아. 아니 영어 잘한다며. 영어 번역도 했다며. 그 영어 번역하는 것도 쌩까고 거짓말 친 겁니까? 진짜 그런 거예요? 진짜 영어도 모르면서 영어 번역도 한 겁니까? 진짜? 아, 난 참. 정말 기가 차고 코가 막힙니다. 예? 하는 것마다 이렇게 예, 정말 쪽팔리니 민주당에서조차 해외 순방하는 거에 회의적이다. 그렇게 뉴스거리가 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쇼츠를 하나 올렸잖아요. 쇼츠. 음, 그러니까 그 민주당에서 그 어떻게 보면 참 사람들이 단순한 거예요. 예. 권력만 가지면 야 공천권이 있으니까 국회의원들 야 줄 서. 그래서 민주당 대표로 있을 때 자기 변호했던 사람들을 곳곳에 배치해 가지고 국회의원을 다 만들어 줬잖아요. 그리고 그 중에 대표적인 뭐 이현주 같은 여자도 불러다가 국회의원 시켜주고, 그리고 이제 다른 사람들은 예, 뭐 스스로 지역에서 뿌리를 내리는 국회의원들도 거의 다죠, 사실은. 근데 조금 키높이 신발, 그 신발만 쳐서 이게 조금 어설픈 것 같아요. 어설픈 것 같아. 참 그걸 보고 많은 국민들한테 뭐 준비된 대통령입니다. 뭐 맨날 한 게 내란 프레임만 얘기하고 뭐 국민이 체포해야 됩니다. 최상목을 체포합니다. 몽땅 체포한다고 막 맞아. 민혜 형님 말이 딱 맞아. 아니 그럼 뭐 키 높이고 아니 그 키 뭐 트럼프하고 키 맞추려고 그러니까 그 단순한 그 대화도 못하는 것 같아. 단순한 대화도. 그러니까 그 본인이 어떤 그 방송에서 그 얘기를 하는 걸 봤어요, 제가. 나는 영어를 눈과 손은 할 줄 아는데, 눈으로 영어를 보고 손으로는 쓸 줄 아는데, 입과 귀는 영어를 모릅니다. 그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게 무슨 말이야? 눈과 입은 영어를 아는데, 입과 귀는 영어를 모른다. 그 얘기는 영어 시험이 있잖아요. 우리 영어 시험. 영어 시험에 영어로 문제가 나오고 영어로 글을 써야 돼, 답을. 그러니까 영어 문제를 읽고 눈으로 영어 사지선다형이라면 거기에 답을 체크해야 잖아요. 그러니까 눈으로 보고 손으로 하는 시험 보는 영어. 대한민국에서는 중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시험을 봅니다. 영어 시험을. 눈으로 보고 몰라도 영어의 영자도 몰라도 영어를 보고 체크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귀로 듣고 입으로 못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해외 나가면 눈과 입은 필요가 손은 필요가 없어요. 그냥 듣고 알아들으면 되는 거예요. 동남아에 가면요 글자 모르는 사람 무지무지 많아요. 그걸 뭐라 그래요? 문맹이라 그러잖아요. 그래도 대화는 다 하는 겁니다. 알아듣고 표현하고 그게 대화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모르는 거야. 근데 번역까지 했대. 야, 맞아요. 그래야 되는데 그 인사조차 못하고, 그리고 어떤 대화술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뭐 조폭이나 이런 권력, 그러니까 그 가끔 TV에 보면 뭐 아래 것들하고는 말도 안 한다는 얘기도 했잖아요. 내가 어째 저 아래 것하고 대화합니까? 그러니까 태생이 태생이 아주 보수야, 이 양반도 보수, 권력을 가진 보수인데 농민, 노동자, 어려운 사람들을
긁어 가지고 거기서 표를 얻어서 그 표를 얻어 갖고 자기 권력에 활용한 거지. 사실은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고 하는 사람들은 그런 행위를 하지는 않아요. 보이지 않게 해야 되는데 그걸 좋다고 쫓아서 표를 찍은 건 뭐 할 수 없지만 앞으로라도 이런 사람은 절대 좋아하면 안 되는데 뭐 다 잘하고 있대. 뭐 주식도 뭐 엄청 뭐 이재명 대통령이 돼 가지고 주식도 올리고 있고 뭐 북한하고도 뭐 북한 발악이 엄청 했잖아요. 결국에는 중국의 그 세력들이 지금 우리나라에 판을 치는 것 같아요. 몇 마디 했잖아요. 뭐 신림동의 얘기, 신길동이죠, 신길동. 그다음에 명동의 미국 대사관, 아니 중국 대사관 옆에 뭐 시위하는 걸 다 못 잡아가냐, 뭐 그런 얘기도 하고. 아, 우리 설탕이님이 너무 어, 저는 그 남줍니다 TV라기보다 그냥 여러분들하고 소통하고 제 쇼츠 좀 많이 봐줬으면 좋겠어요. 예, 맞아요. 많이 배우지 않아도 가정교육이 잘 돼야 되고 인성이 좋아야, 그래야 사람의 됨됨이가 되는 겁니다. 근데 그 과거의 어록들 보면 야, 정말 말 같지도 않은 얘기. 그 중에 뭐 음주운전이 초보 운전보다 훨씬 좋대. 참나. 그걸 그래도 국민들은 또 그걸 믿어요. 맞아. 음주운전 좀 하면 어때? 초보 운전보다 낫지. 그렇게 믿는 싸가지 없는 사람들은 네, 다 저기 북한으로 다 보내야 돼. 예? 아, 정말 오늘은 제가 벌써 1시간이네요. 벌써 1시간. 오늘 1시간만 하겠습니다, 제가. 예. 만 원의 행복이 있다면 몰라도 형수 쌍욕은 대박. 형수 쌍욕을 한번 네? 하면 아이 그건 내가 얘기한 게 아니야. 내가 욕한 게 아니야. 아니 자기 입으로 욕을 하고 자기가 한 게 아니래. 야 그걸 믿어. 예? 나하고 같이 골프를 쳤지만 나하고 골프를 친 게 아니야. 그러면서 아래 것들 여러분들 아니야. 아래 것들하고 어떻게 내가 말을 섞습니까? 그런 얘기도 했잖아요. 근데 그걸 좋다고 믿는 사람들 보면 나는 이해가 안 가. 나는 아무리 그래도.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뭐가 보여줄 때는 쇼맨십이 강하고 없을 때는 아주 어, 그걸 좀 많이 터득한 사람 같아.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환타 한 잔 먹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요거는 놔뒀다가 내일 한번 더 먹어야지. 그래? 저는 음주운전을 한 번도 안 해봐서 음주운전하는 사람들이 참 지금부터는 음주운전 안 하고 새롭게 진짜 잘할 거야. 진짜 잘하긴 뭘 진짜 잘해. 살인을 해놓고도 음, 진짜 이제는 안 죽일 거야. 그래?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돼. 제 그 쇼츠를 많이 봐주세요. 네. 제 쇼츠를 많이 봐주세요. 쇼츠. 제가 이제 쇼츠를 하루에 아침 6시에 12시, 저녁 5시 반 이제 이렇게 쇼츠를 올리는데 걸럭진 윤석열 좋아요. 예, 윤석열이 사춘인데 그러면 사춘인데 윤석열 미워해야 돼요? 네? 걸럭진님은 예, 부모님이 죄를 져서 감옥에 가면 버릴 거예요?
누구는 자기 조카가 사람을 2명을 죽였는데도 가서 변호했는데. 그렇죠. 예. 허경영 허경영 대통령 좋죠. 허경영이가 지금 구속된 상태잖아요. 허경영이가 트럼프하고 사진도 찍고 부시하고 사진도 찍었잖아요. 근데 다 가짜네 그게. 허경영이가 어떻게 부시하고 사진을 찍을 수 있냐. 허경영이가 트럼프하고 어떻게 사진을 찍냐. 아, 하얀 미소님, 아, 반갑습니다. 야, 이것도 빨리 접어야 되는데 우리 하얀 미소님이 오셔서 어떡하지? 방송 접으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그래서 정리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요? 10,000원의 행복을 주시나요? 그러면 제가 내일 아침 7시 출근이라. 우리 하여튼 하얀 미소님, 고맙습니다. 우리 그 허경영 팬, 저는 허경영이라는 사람을 그 푸시하고 트럼프하고 악수했다는 거에 대해서 저는 100% 이해를 하고 공감을 했어요. 처음부터. 근데 방송에서 야, 트럼프가 무슨 허경영하고 사진을 찍냐, 전 날강도 같은 거짓말쟁이 하는데 트럼프하고 허경영이 사진 찍었잖아요. 네? 사진 안 찍었어요? 제가 그 근거를, 그 허경영이가 그 부시하고 사진 찍을 때 재판을 받는데, 우리가 미국을 갈 때 어떻게 가요? 보통 비행기 타고 갑니다. 비행기 타고 가면 그 항공사에 언제 갔는지 다 기록이 남잖아요. 근데 보니까 그 영안모자 회사 회장, 그러니까 그 경인일본가 그래요. 영안모자 회사의 회장이 초청을 했더라고. 그래서 그 영안모자 회장하고 허경영하고 같이 비행기를 타고 갔어요. 그래서 재판받을 때 그 회장이 증인으로 나왔어. 증인으로. 예, 같이 갔습니다. 그럼 영안모자 회장은 어떻게 하냐, 제가. 영안모자 회사의 회장의 별장이 저희 주말주택의 주변에 있어요. 오래됐죠. 제가 중학교 때 전부터 거기 별장이 있었으니까. 그 영안모자라는 회사가 모자 있죠, 모자. 뭐 카우보이 모자, 뭐 요즘은 뭐 골프 모자도 많이 할 것 같은데 미국에다가 모자 수출을 엄청 했어요. 그리고 어, 청평에 청평에 영안모자 회사라는 건물이 있었어요. 거기에 어, 소위 말해서 중고등학교를 정말 가난해서 돈이 없어서 학교를 못 가는 애들을 야간 학교를 보냈단 말이에요. 예, 영안모자 아시나요? 영안모자? 영원모자. 맞아요. 영원모자. 그 공부 못하는 사람, 아니, 돈이 없어서 공부를 못하는 사람들을 야간 학교를 보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중고등학교를 돈이 없어서 6년을 안 다녔다는 얘기를 저는 이해를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좋다 이거야. 그럼 중학교 못 나왔으면 고등학교라도 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지. 그렇잖아요. 고등학교는 갔었어야지. 근데 6년이라는 세월 동안을 어, 학교를 안 가고 중고등학교 검정고시를 다 보고 했다는 것은 뭔가가 구린 게 있지 않냐 이거지. 예? 그러니까 그래. 아, 33 정책반이 지금 적용되고 있어요. 근데 허경영이도 똑똑한 사람은 똑똑한 사람이죠. 저기 양주에 한우국 만들어 가지고 배 한번 딱 쓰다듬어 주면 돈 100만 원씩 받잖아요. 예, 맞아요. 그 야간 중고등학교가 그때 많이 있었어요, 실제로는. 근데 뭐 현직 대통령은 돈이 없으면서도 왜
고등학교까지도 그렇게 학교를 안 가게 됐는지, 대부분 중학교 못 가면 고등학교는 돈 벌어서 가야죠, 학교 검정고시 붙어서. 근데 못한 것 같아. 아, 맞아. 허경영이 이상하다고 하는 사람은 문제가 있죠. 뭐 그 사람도 나름대로 굉장히 그 미래를 내려다보는 해안이 있어요. 그 사람도 맞아요. 예, 해안이 있긴 있어. 근데 1시 10분인데 우리 하얀 미소님이 오셔가지고 또. 어, 근데 허경영이가 부시하고 사진을 찍었다에 맞다 1번, 아니다 사진 안 찍었다 거짓말이다 2번. 맞아요, 맞아. 그러면 2005년도에 평양 순환공장에서, 순환공항에서 현직 대통령이 찍은 사진은 가짜다, 진짜다? 우리 그 설탕이님, 그 트럼프하고 사진 찍은 것도 그렇고 부시하고 허경영이가 찍은 사진이 팩트예요, 팩트. 실제로는 맞답니다. 근데 그러면 에, 이루리님, 아니야, 저기 사진을 찍은 게 맞아요.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설명을 정확하게 드릴게요. 그 트럼프하고 사진 찍은 거는 어떻게 찍게 됐냐면, 그 미국의 뭐 이렇게 한인 회장급 정도 되는 사람이 초청을 해서 트럼프하고 포토라인에서 사진 찍는 게 있대요. 돈 기부하면. 그래서 세 명이 찍었어요. 세 명이. 원래는. 근데 그거를 트럼프하고 허경영만 나온 크로즈업해서 이제 일명 조작이지, 조작. 조작을 해서 이제 공개를 한 거예요. 야, 네가 무슨 어? 트럼프하고 찍었냐? 근데 거기 초대한 사람도 같이 찍었어. 셋이 트럼프 양 사이드로. 그 사람이 초대한 거예요, 실제로. 근데 뭐 거기에서 뭐 어떤 회담을 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포토라인에서 사진 찍는 그런 어떤 이벤트가 있대요. 지금도 있을 거예요, 아마. 뭐 대통령하고 사진 한번 찍으면 얼마나 영광이에요. 그걸 찍은 게 맞고, 그 다음에 부시하고 찍은 사진은 영원모자 회장이 실제로 같이 가서 그 사람이 데리고 갔으니까 그건 판결문에도 나와 있어요, 실제로. 그래서 그 두 명하고 사진 찍은 것은 팩트라는 걸 알아두시면 됩니다. 네. 아, 그 아직도 그렇게 보고 있는데 부시하고 찍은 사진은 팩트로 판결문에 나와 있다니까. 증인이 영원모자 회장이 데리고 간 거예요. 제가 영원모자를 어떻게 압니까? 아까 여기 하얀 미소님이 영원모자 회사 회장, 한번 찾아보세요. 영원모자 회장. 그러면 실제로 부시하고 찍을 때는 그 영원모자 회장이 데리고 갔고, 트럼프하고 한 것은 포토존에서 찍은 사진이고, 그래서 그거 한번 찾아보면 알 거예요. 그게 사실이라는 것만 아시면 돼요. 그냥. 예. 그러니까 걸럭지님은 어, 상상만 하는 거잖아요.